오늘도 중국이 나를 웃겨주었어. 중국인들 중에서는 재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중국이 미국을 이기겠다고 약속한 시간은 이제 7년도 남지 않았는데 시진핑의 표정이 궁금해지네. 역시 시진핑은 허풍만 떤다는 사람인 것이 확실해졌어. 중국인들이 꼴이 말도 아니겠어. 지금 읽어드린 반응은 중국의 꿈이 펼쳐지기도 전에 무참히 짓밟히자 외국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을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만큼이나 허황된 포부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30년까지 미국의 GDP를 따라잡아 추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러나 시진핑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망가뜨리자 많은 외국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은 어떤 행동을 벌였길래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불과 몇 년 전 2030년이면 미국의 GDP를 따라잡으며 세계 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막강한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는 미국이 중국을 넘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행위들을 자행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추월해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이 자신의 손으로 중국 경제를 망치며 일장춘몽이 되었지만요. 영국의 유력 시사지 중 한 곳인 이코노미스트 산하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온은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시기를 2039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밝혔던 중국의 GDP를 따라잡을 시기라고 제시했던 시점보다 무려 7년이나 후퇴한 수치인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와 여러 투자은행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GDP가 미국을 뛰어넘을 시기를 점차 늦추며 중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 명이 넘을 정도로 워낙 많아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2030년 되면 중국 GDP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즉, 중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며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증가해 통계적으로만 보면 미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은 미국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결국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GDP를 따라잡겠다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미국과 대결하겠다는 것이 아닌 전체 인구의 생산력으로 승부보겠다는 꼼수입니다. 질적 성장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머릿수만 늘어난 수치로 한 번만이라도 미국을 이겨보겠다는 얕은 수인 것이죠. 일단 중국의 인구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기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여러 기행으로 중국 경제가 긴 침체기에 빠지며 인구 증가로 인한 미국 GDP 따라잡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30년대가 아니라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분석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듯 악명 높기로 소문난 시진핑의 전염병 방역 정책이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해 중국이 망가뜨린 경제 되살리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도 최근 들어 글로벌 국가들처럼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시진핑이었습니다. 천안문 민주화 시위 34주년과 잇따른 반정부 시위 발생으로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지자 방역 정책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둔화될 거란 조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며 일상을 되찾자 모두가 원래 일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또한 멈췄던 공장들이 가동되며 지난 3년간 중국으로부터 입은 타격을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시진핑 개인의 영달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봉쇄 정책을 다시 선보이는 중인데요. 이렇듯 시진핑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 행동은
중국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도 시진핑과 중국 당국의 헛된 꿈을 잠재워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그 무엇보다도 젊은 인구들의 꾸준한 증가로 생산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 산업은 경제 상황에 많이 연동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을 겪을 때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침체에 빠지며 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젊은 인구를 많이 증가시켜 노동의 효율화를 이룩해내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시진핑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으로 인해 초토화되어 회복불능에 빠졌는데요.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겨 중국의 성장 동력은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처참히 망가진 상태에서 유엔은 중국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15세부터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30년대까지 1억 명 이상 감소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같은 제조업 국가는 대부분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몰려 있어서 젊은 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2030년대까지 1억 명이 줄어들 거란 분석까지 나오니 미국 GDP를 따라잡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13억 넘는 인구를 발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탄탄한 내수 시장을 확보해 두었는데요. 하지만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자국산 제품을 구매할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내수 시장마저 참혹하게 무너질 예정에 있습니다. 중국의 대내외적 여건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자 당국은 반도체와 우주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당국의 원대한 계획은 힘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포위망을 더욱 강하게 좁혀오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에 따라 중국의 부상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애당초 중국의 틈을 보이지 않게 해 그들의 헛된 꿈과 희망을 꺾어놨으니 말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의 행보는 더욱 거침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어 중국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입 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미국에 도전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공백을 한국이 채우며 우리 경제도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태에서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수출의 핵심이었던 중국 수출액이 27% 넘게 급감하며 최악의 수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불렸던 반도체 수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수출 전선의 경고등을 켰는데요. 반면 올해 1분기까지의 미국 수출 규모는 우리 돈으로 9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대체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출 부진을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미국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해 한국도 점차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며 수출 다변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연신 병살타만 치는 시진핑의 황당한 경제정책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중국의 야욕에 맞서 승리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 것과 국제 질서를 기존 미국에서 중국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은 시진핑의 한 여름밤의 달콤한 꿈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의 GDP를 뛰어넘겠다고 밝혔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이었다면 중국이 미국 GDP를 뛰어넘었을 거야.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시진핑이 덩샤오핑이 아니라 마오쩌둥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역시 세상은 정의의 편이라니까. 그래봤자 같은 독재자일 뿐이야. 다만 너의 말처럼 덩샤오핑이 좀 더 경제적인 감각은 뛰어나니 그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독재자로서의 잔혹한 모습도 보여줬기에 나는 덩샤오핑이 싫어. 시진핑이 제발 2035년까지만 집권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중국이 확실하게 완전히 망하니 말이야. 중국의 허황된 계획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한국의 관계만 끈끈하게 해놨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한다면 슈퍼히어로 안 부럽지. 시진핑이 펄쩍 뛰는 소리가 노르웨이까지 들리는 것 같아. 드디어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시진핑 스스로가 중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네.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골칫덩어리가 알아서 사라지니 말이지. 드디어 시진핑의 경제 정책으로 중국이 몰락하는구나. 부디 이번에는 천안문 민주화 시위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중국인들의 꿈이 이루어질지 매우 궁금하네. 이상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